네, 여러분, 오전 시간이 정말 금방 갔네요. 네, 얼굴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선배 사원들의 직무 토크가 크게 이렇게 뭔가 만족스러우시지 못했나요? 어떠셨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아, 네, 정말 다행이네요. 현대자동차 생각하면 좀 가슴이 바운스 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궁금하시고,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없는 인재채용팀과의 대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채용 토크, 네. 저희 멀리서 여러분들 현업을 하나 다 밀어놓고 이제 다 와주셨는데요. 여러분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 이렇게 와주신 선배 사원들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재채용팀 주올림 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R&D 인사운영팀의 고성신 대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재채용팀 송율령 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재채용팀의 유경남 차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저도 같이 질문도 하고 또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대답하시기엔 조금 연식이 돼 보이시는데요. 예, 최대한 제가 많이 빙의하실 수 있도록 많이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크게 여러분들이 사전에 신청해 주신 질문 중에 가장 많이 질문이 겹쳤던 내용들을 먼저 다루고요. 그 이후에 현장에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신 질문들, 그리고 나 이 질문 안 하면 집에 못 갈 것 같다 라고 해서 현장에서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에 대한 질문들까지 들어보고 저희 오전 시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넘어갔나요? 안 넘어가죠? 넘어갔네요? 아, 네. 죄송해요. 어이구, 제가 다 공개해버렸군요. 한번 보시라고. 어떤 네, 한번 질문이 보시라고요. 네. 네. 이 질문은 지금 현장 질문에서도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인재채용 팀원들이 취업을 앞두고 어떤 고민을 했고 무엇을 준비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은 조금 영한 친구들이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요? 아닙니다. 예. 끼어들지 마시고요. 네. 지금 우리 송율령 사원이 인재채용팀 막내입니다. 입사한 지 또 얼마 되지 않았고, 저도 좀 막내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랑 송율령 사원이 많이 웃으시네요. 네. 대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율령 씨가 먼저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림 사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막내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취업 준비를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조금 공유를 드리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취업을 준비를 하기 딱 시작했을 때 학교 선배님들을 많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배님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취직할 때 어떤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냐. 그때 선배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준 게 내가 들어가면 끝일 줄 알았는데 막상 취업을 해보니까 이제 시작이더라. 그러니까 들어가서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을 많이 고민을 해보라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일하면은 내가 즐겁게 일을 할까라는 많은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는 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사 직무를 하고 싶었고,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가 인사, 노무 이런 거랑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사 노무에 대한 체계적으로 좀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곳이 이제 현대자동차인데요. 현대자동차에서 인사 업무를 하면은 좀 선배 사원들에게 많은 걸 배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입사를 하고서도 매일매일 선배 사원님들께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이 이제 원동력이 돼서 지금 좀 재밌게 막내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매일 제가 사수거든요. 네, 제가 매일매일 잘 가르쳐 드리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괜찮으시죠? 많이 배우고 계시죠? 네, 많이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혼도 내시고 영혼이 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율령 씨는 본인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특별히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부분도 아니었어요. 아마 대부분의 또 공대 분들이시니까 아마 저는 인문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옆 사람에 비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자면 저는 실제 운동선수였거든요. 뭐 얼마나 학점이 안 좋았을지도 감이 오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는 회사 생활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어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대차의 DNA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면접에서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이러시더라고요. 현대차의 DNA가 뭔데?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준비 안 한 걸 물어보시니까 다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었냐면, 저는 뭐 맨땅에 헤딩도 잘하고요.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깡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딱 얘기하고 나서 모든 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뭐 아니면 도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로 여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본인들이 고민을 좀 내가 뭐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인지 뭐 학점이나 스펙이나 이런 거 외에 그런 거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일할 때. 그래서 그런 거 외에 내가 가진 나만의 장점이 뭔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어리신 류경남 차장님도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네, 얼굴로 저를 기회 좀 쳐다보시길래 주세요. 네, 네. 한번 네. 우선은 여기 요새 학생들처럼 전 고민을 많이 못했어요. 혹시 여기 인사 업무 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인사 업무 하고 싶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오늘 기술 경영이네요. 생각해보니까. R&D 쪽이네요. 제가 질문 잘못한 것 같은데, 저도, 전공이 공대입니다. 예, 정보통신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남들과 너무 평범하게 똑같이, 나는 공대생이니까 연구하는 일을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대학 4년 열심히 공부를 했고, 코딩했고, 그래서 연구소를 갔습니다. 예, 현대영체는 아니었어요. 모 전자회사에 갔었고 3년 동안 일을 하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일하고 좀 많이 괴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조금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살에 거의 30살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무 대책 없이. 그리고 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공부를 해서 지금은 이제 인사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인사 업무 한 지는 한 8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부 학생들과 좀 비슷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 전공은 이거니까, 이거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어? 나 학점 이 정도 관리했으니까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대기업 갔으니까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꽤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이라는 것들을 다시 늦게 했고, 그 고민이 정말로 나한테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인사 업무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제가 고민했던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학생들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게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사 업무를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토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준비 뭔가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답변했나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정말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네, 뭐 또 이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여기 덧붙여서 그런 거 말고 좀 뭐가 궁금해요라던가 네 있으시면 편하게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돌발 질문 좋아합니다. 네. 네. 채용 토크는 그런 컨셉이에요. 잠깐, 돌발 질문이라고 네. 하시니까 손을 드시잖아요. 네, 네. 저 ICT 원래 대학에서 ICT 쪽을 전공하셨다가 30살에 그만두시고 인사 쪽으로 옮겨가셨다 하셨는데 그 인사 쪽으로 계열을 변경하실 때 준비하셨던 건 어떤 게 있는지. 준비했던 거요? 예. 우선은 저는 뭔가 물론 대학원을 갔습니다. 뭐가 나한테 맞는지 생각을 하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케팅도 공부하고 전략도 공부하고 인사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근데 정확하게 그게 나한테 맞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려고 인턴을 여러 군데 해봤던 것 같아요. 입사 여부를 떠나서 이게 나한테 맞는 직무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인턴분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채용 전원에 목표를 두시지 않기를 좀 바라요. 우선은 여러분들 인생이 되게 깁니다. 현대자동차가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분야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나한테 맞는 직무인지 생각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도 이제 몇 번의 인턴을 통해서 인사라는 업무가 나한테 상당히 맞구나라고 좀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는 되게 조금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나이만 많고 가신입사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역까지 와 있을 때까지는 한동안은 대단히 조금 새벽 2시, 뭐 3시까지 일했던 적도 있었고요. 대단히 고민도 많이 했고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론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만약에 인사를 예를 든다면 어떤 원칙으로 이 인사를 할까? 나는 직원들과 어떻게 대할까? 이런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했던 게 지금 일하는데도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답이 됐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이 많으셔서 저희도 같이 일하는 팀원으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던져줘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나요? 앞에랑 좀 안 맞춰지는 것 같은데. 네. 이 질문도 지금 굉장히 많은 추천수를 받으면서, 네, 여기에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 질문은 한번 우리 윤령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과거 지원했다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지원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가면 실제로 7.8기로 붙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여기 보면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사람은 같은 직무로 재지원할 경우 필터링이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말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추천도 막 10명이나 해주셨어요. 되게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실제로 인턴 뭐 서류랑 뭐 이런 거 했다가 다 떨어지고 네, 공채로 들어온 케이스고요. 실제 제 동기들 중에서도 5번인가 면접까지 갔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그중은 굉장히 지금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재밌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 지원했다가 뭐 떨어졌던 이력이 있어도 뭐 크게 그런 것들을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공식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잘. 그래서 네. 그럼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나요? 네. 우리 인사 담당자들도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 한번 떨어뜨리는 게 가장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우수한 분들 또는 회사에 대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진 친구들을 그냥 놓칠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에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번에 재지원하는데 재지원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면서 또 지원하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생각은 빨리 잊어버리시고 이번에는 내가 뭘 더 어필할 수 있을까? 나 이렇게까지 현대항공 사랑하는데 이렇게까지 가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보여줄까? 이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저희한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약간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잊어버리시고 조금은 인재채용팀 직원들이나 또 여러 선배 사원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들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많이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시 뭐 혹시 그런 대상자가 있으시더라도 절대 뭐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인턴 실습자 중 신입사원으로 최종 전환되는 비율이 궁금합니다. 한번 다시 손 들어볼까요? 인턴 이번에 지원하시는 분들? 네, 꽤 많으시네요. 네. 확실히 이렇게 어린 얼굴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예. 네, 이거의 답변은, 지금, 류경남 차장님이 계속 얘기하셔서 좀 지겨운데, 원래 직접 하시기로 했거든요. 좀 원래 이렇게 신빙성 있는 말을 해드리려고. 그래서 그냥 답변해 주시죠. 네. 네. 그냥 주얼린 사원이 같이 아니요, 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예. 네, 분명히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저희 왜 그러냐면 저희가 대단히 많은 인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현업에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약간은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 말이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우수한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저희 미션입니다. 근데 딱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되게 우수한 학생들이 이번에 많이 왔는데 안 돼. 다 떨어뜨려. 숫자에 넘어서.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수한 사람들이 많을 경우는 더 뽑아야 되는 게 채용팀의 미션입니다. 또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번에 했던 인턴 지원자 중에 적절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 숫자를 맞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바뀌어요. 그거는 저희가 숫자보다는 인턴을 하는 한 친구 한 친구의
모습이다, 열정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들 또는 회사 입장에서 서로 궁합이 잘 맞았을 때는 그 숫자와 상관없이 충분히 인턴에 합격해서 최종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돌발 질문 또 하셔도 됩니다. 예. 네, 혹시 또 이거 추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뭐 워낙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다음 질문 바로 보겠습니다. R&D 부문에 대한 이것도 현장에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석박사 지원자에 비해 학사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있느냐. 여기 혹시 뭐 석사 박사분들이 계신가요? 박사는 저희가 경력 채용으로 뽑고 있는데 혹시 계신가요? 석사? 있으시네요. 네, 요거는 우리 R&D 인사운영팀에서 오신 고성신 대리님이 대답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박사 학위자 같은 경우에는 모집 채널 자체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아까 주올림 사원 말씀하셨듯이 경력 채용이라던가 국내 신입 박사 채용과 같은 별도의 모집 채널이 존재합니다. 거기로 지원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석사, 학사 지원자분들이 신입 채용으로 지원서를 넣고 계신데요. 입사 후 하게 되는 업무 역할이나 활동 영역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석사 학위자의 경우에는 세부 전공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치 면담 시 좀 더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처우에 있어서도 보통 학사분들은 연구원 1년 차로 입사하신다면 석사 학위자의 경우에는 학위기간 2년을 인정해서 경력기간이 2년 추가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파고식 대답이셨어요. 네. 어제 이제 답변이 좀 되셨죠? 네. 원래 많이 긴장하셔서 원래 잘 웃으시는데 알파고처럼 대답을 해주셨는데 정말 쏙쏙 귀에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너무 추가를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 실제로 만약에 석박사 인원 중심으로 연구소가 운영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비율이 궁금하죠. 학사 비율이. 아마 이런 것도 여러분들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예, 50% 이상입니다. 학사 비율이. 예. 예. 그리고 석사하고 학사를 비교를 했을 때 업무 차이는 거의 없어요. 박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석사는 2년을 인정받거든요. 예. 그럼 회사를 2년 학사에 비하면 늦게 들어오면서 같은 연차인 거죠. 학사들은 입사를 하고 나서는 차량 개발 경험을 직접 띱니다. PM이 됐든 뭐 차량 설계가 됐든.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 게 논문을 되게 많이 읽어요. 일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스펙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난 석사야. 좀 많이 알아. 그래서 논문을 약간 잘 안 읽으면 이 학사 출신의 선배 사원님보다 논문을 덜 읽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문도 덜 읽지, 차량 개발 경험도 적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일부 석사분들은 오히려 학사분들보다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학사분들이 절대 쫄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반면에 석사분들은 석사를 하는 동안 최대한 내가 석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좀 대단히 잘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학사랑 석사랑 같이 놓고 보지 않냐. 약간 석사가 더 많이 하니까 석사가 유리하지 않냐. 명확하게 답을 드리면 따로 봅니다. 석사는 석사끼리, 학사는 학사끼리. 답변이 됐었죠? 이 질문 더 이상 안 나오겠죠? 네.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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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학사분들 네. 자신감 가지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단이란 말을 대단히 많이 쓰시죠? 예, 대단히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석사, 학사, 뭐 큰 차이는 사실 현업에서 없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갔습니다. 네. R&D. 팀 배치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아마 정말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합격했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가고 싶은 팀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알파고 고성신 대리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유하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R&D 같은 경우에는 배치 면담 과정이 총 3차례 있어요. 그 각각의 배치 면담에서 본부가 우선 정해지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사업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치 면담으로 팀이 정해지거든요. 고려하는 요소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서에 적어내신 전공, 그리고 이제 선호 직무,
그리고 오른쪽 란에 이제 지원서를 뽑으면 나오게 되는 관심 분야 같은 것들을 다 읽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조직의 소요도 역시 반영이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팀이 배치되는 거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시는 부분으로 최대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본인이 선호하시지 않는 직무로 이제 팀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그거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 저희 전사적으로 경력개발제도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정 기간 근무를 하신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전산 시스템으로 본인의 직무라던가 아니면 팀을 바꾸고 싶다라는 희망을 적어내실 수가 있고요. 그 밖의 과정들을 거쳐서 본인이 선호하시는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 처음에 배치된 곳으로 좀 불만을 가지신다 한들 큰 걱정하실 거 없음을 말씀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회사는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조금 뭐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면서 있을 수는 없는 곳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뭐 짧은 시간이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뭐 1, 2년 하고 만약에 떠나실 거라면 처음 배치팀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만약에 조금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현재 하는 업무 외에도 다양한 기회들이 내가 열심히 하고 몰입하는 만큼 다양한 기회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를 최대한 맞춰드리기 위해 조직에서도 또 그런 업무를 하셔야 또 본인도 열심히 몰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고려하고 배려하려고 노력은 한다라는 부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R&D. 요번에 이제 저희가 또 새로 신설되는 부문이 있죠. 그래서 차량 설계 부문의 전자 그리고 IT 설계와 새롭게 신설된 소프트웨어 부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사실 사전 질문 중에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고성신 대리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조금 뭐 채용팀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채용팀에서 조금 네,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인턴 채용으로 소프트웨어 부문이 추가되다 보니까 질문들이 가장 많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은 말하기가 굉장히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코딩과 프로그래밍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심플하게 답변은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자 IT 설계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영역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각종 전자 제어기 그리고 AVN 시스템의 이제 도면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스펙을 검토하고 사양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있고요. 당연히 이제 자동차 제조 업체의 입장으로서 두 부분은 연관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부문 같은 경우에는 실기 전형이 추가가 됩니다.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C나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전산으로 코딩을 하는 그런 실기 전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추가적인 공지가 있을 거니까 그 공지를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자제 부탁드리고요. 예. 이거에 유관해서 좀 현장 질문으로 왔던 게, 차량 설계에서 전자공학 전공자도 선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보통 얼마 정도의 비율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뭐 비율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가요? 차량 설계에서 실제 전자공학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 그럼요. 여러분들 이제 현대자동차 채용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직무 소개 배너가 있잖아요. 들어가시면 차량 설계가 샤시 설계, 바디 설계뿐만 아니라 전자랑 IT 설계가 포함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자 전공자들을 소요로 하고 있는 부서가 굉장히 많고요. 그때 소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겠지만 오늘 오전 중에 뭐 채용팀장님이나 그 밖의 분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ICT라든가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전자나 제어 전공자들에 대한 소요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점을 보시면 지원하실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되셨어요. 네. 올려주신 분들에 대한 답변이 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다음은 현장 질문입니다. 네. 넘어갔네요. 그래서 지금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일 많은 질문을 주셨던 내용이 채용하실 때 평가 누적 점수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평가를, 네. 띄어쓰기를 안 하셨어요. 네. 채용하실 때 평가를 누적 점수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서류 플러스 인적성 플러스 1차 면접 플러스 2차 면접을 종합하여 평가하는지, 혹은 단계별로 리셋을 해서 다시 시작하는지. 이 질문 하신 거 맞으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답은 지금 많이 참고 계신 류경남 차장님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제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죠? 네, 누적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에 왔을 때 각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서류 때,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 때, 면접 때. 근데 이전치를 반영하기보다는 그때의 그 친구들끼리 여러분들이 그냥 상대적으로 보고 이전 거는 배제하고 봅니다. 특히 면접 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블라인드 면접을 봐요. 여러분들 학교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학점 정보를 다 없앱니다. 예, 어학 정보도. 그냥 여러분들의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를 면접관이 대단히 열심히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려고 할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네, 질문. 네, 좋습니다. 저만 얘기하면 더 마이크, 돌발이네요. 네, 빠르게. 네, 좋습니다. 예. 많이 참고 계셨나봐요. 네. 네.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차량평가 직무 희망하고 있고요. 저는 면접 전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면접관분들은 좀 어떤 성향을 지닌 지원자들을 좀 선호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면접관으로 제가 좀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신입이든 경력이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신입을 지원하는 분들한테 부탁이 있어요. 보통 제가 채용팀 직원으로서 아침에 이제 면접 보러 오신 학생들 전체 OT를 할 때가 있는데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근데 그 현장에 와서 너무 많이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왠지 쭈그러드는 듯한 느낌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니까. 두 번째,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솔직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왠지 면접장에 오면은 뭔가 정답 같은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스터디 때 했던 경험들, 누군가 나한테 코칭해줬던 어떤 컨설턴트가 얘기해줬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해줬거나, 뭔가 이렇게 정답 같은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동아리를 잘 이끌었고요.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었고요. 그래서 소통과 협력이 강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동아리 회장 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물론 훌륭하신 분도 계시지만, 동아리 회장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이 대단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동아리 회장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리더나 어떤 상을 탔거나 뭔가 이렇게 회장 역할을 했던 거에 너무 집중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회장 일리가 없잖아요. 회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팀원이었어도 또 회원이었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대학생활 했어요. 예. 대학생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아요. 예. 토익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영어를 못할 수도 있고 동아리 회장을 대단히 많이 했어도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면접관은 계속 피면접자가 바뀌면서 면접을 보게 돼요. 근데 앞에 분에 계신 분, 뒤에 분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유사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솔직해지기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복장도 자유화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더 편안한 상황에서 하시기 위해서. 예. 이해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정장 입고 오지 마세요. 웬만하면 예, 편하게 입고 오세요. 예. 네. 저도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더니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여러분들 포멀하게 만나기 위해 했는데, 확실히 면접 복장이 자율화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가끔 문의가 오세요. 뭐 정말 자유냐. 네, 너무 자유로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불편한 복장보다는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학교 다닐 때 입고 다니는 복장 그대로 와주셔도 됩니다. 네.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좀 이런 질문들, 학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아마 전에도 사실 했는데 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많은 추천을 받은 질문이 있어서 하나 같이 공유를 드릴게요. 채용 시 학점이 안 좋은 경우 다른 강점을 어필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나요?
또한 비록 수상하지 못하였지만 도움이 되었던 공모전 경험을 적어도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채용 시 학점은 여러분들 사실 학점을 아예 안 본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학생의 본부는 공부고 일부 참고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과연 만점을 맞으면 무조건 서류를 합격시킬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치입니다. 이 친구가 어떤 삶을 살았고 학생 때 어떻게 생활했었는지를 보는 참고용으로 보고 있고요. 뭐 그걸 기준으로 뭔가 허들을 하거나 이러진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학점이 낮다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될 만한 활동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뭐 어떤 선배 사원이 말씀하셨지만 학점이 낮은데 본인은 밴드 생활을 정말 열심히 몰입해서 했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얻은 게 있다면 그걸 어필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거에 일맥상통하게 공모전 수상을 못하는 경우도 저도 공모전을 되게 나가는 걸 좋아했지만 상을 잘 타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과정 중에서 분명히 얻는 게 있거든요. 밤을 새면서 이제 친구들과 투닥투닥하면서 이제 뭐 의사소통의 막 불통의 시대 뭐 이런 거 해서 막 말이 안 통하고 막 이런 상황들도 겪으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잘하는구나 혹은 이런 부분에 좀 못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을 보여주시면서 이래서 현대자동차에 내가 필요하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꼭 결과로 뭔가 상 1등, 2등, 3등이 아니더라도 그 과정을 적어주시는 거는 뭐 저희는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얘기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류경남 차장님 말고요. 예, 윤령 씨는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는 딱히 없는데요. 그냥 추가적으로 아까 어떤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이제 경험 말고 공모전도 사실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성향을 좋아하냐 약간 이런 질문인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되게 좀 외향적으로 보이나요? 사실 그렇게 외향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근데 제가 현대자동차 입사를 준비할 때 생각을 했던 게 뭔가 현대자동차에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좀 호전적이고 약간 그런 분들만 갈 수 있는 회사라고 사실 생각을 해서 되게 자신이 없었어요. 아, 난 그렇게 외향적이지도 못한 것 같고 나를 봤을 때 좀 도전적으로 보시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라는 거는 뭐 상관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저 자신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조금 내성적인 애 중에 가장 시끄러운 애가 되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굳이 회사가 원하는 성향, 면접관분들이 좋게 보시는 성향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또 현대자동차에는 너무 많은 임직원들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뭐 저 같은 좀 다소 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일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어필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거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저의 좀 강점은 나는 뭐 외향적이고 도전적이지 않아 보일 수는 있지만 좀 나는 다른 사람보다 꼼꼼하고 약간 그런 점을 어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향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 경험이라든지 그런 게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냥 나 자신을 믿고 면접장에 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신해도 돌발 질문 한번 할게요. 송윤령 사원님은 현대차를 입사하고 나니까 어떤 것 같아요? 현대차 어떠세요? 사전에 전혀 얘기 안 했던 제가 질문입니다. 어떠세요? 동공지진인데요. 네. 네, 현대차가 이럽니다. 이렇게 같은 팀원들끼리도 살뜰히 챙겨주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는 늘 도전이 있는 곳이고요. 다른 의미로 매일매일 사실 제가 배운다고 했지만요. 정말 배울 게 많고 부족한 거를 매일매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많이 혼내는 얘기인가요? 그 뜻은 굉장히 행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대학교 때도 친구들한테 많이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지만요. 현대자동차에 오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뭐 제가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계속 드려서 좀 재미없는 애로 좀 인식이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되는데요. 저는 좀 배우면서 동기부여가 되는 스타일이에요. 현대자동차에 오면은 비단 선배 사원분들 아니고요.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같은 팀에 소속된 동료들에게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곳. 전 그게 현대자동차라고 생각하고 힘든 점은 없어요? 차장님 표정을 보니까 제 답변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힘든 점은 뭐 없나요? 약간? 차장님이 좀 저를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감사합니다. 이제 사회자 역할이 또 이제 끊어주는 거기 네, 때문에 잘 그만 끊어주신 말씀하셔도 것 될 것 같습니다. 같고요.
율령 씨가 평소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네요. 이렇게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저도 더 힘껏,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2개 정도만 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좀 흥미로웠어요. 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특정 전문 용어를 불가피하게 써야 될 경우 그대로 쓰는 것이 좋을지 쉽게 다른 말로 풀어 쓰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질문을 써주신 분 한번 손 잠깐만 들어주실래요? 네. 그리고 추천하신 분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전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어떤 전문 용어인지를 조금 말씀해 주세요.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예를 좀 들어주시면 여기 R&D 인사 운영팀에서 오신 알파 고성신 대리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답변을. 일단 제가 궁금했던 게 예.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쓴 자기소개서가 처음에 인사 담당자님이 검토를 하시는지 아니면 해당 현업자분들이 검토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하다가 이제 전공 용어를 프로젝트 했던 거나 제가 참여했던 거 활동을 쓰고 싶은데 너무 이제 전공적으로 풀어가면은 이게 다소 너무 지루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1차적으로 네, 고성신 대리님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네, 지원서는 인사 담당자가 보기는 하는데 그 인사 담당자가 R&D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용어들을 많이 쓰세요. 기본적인 그 기계 전공이라던가 기타 R&D 전공에 대한 얘기들을 적어주시는데 거의 대부분 이해를 하는 편이고요. 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그렇게 이제 풀어서 적을 때 전문 용어를 계속 반복해서 적으시는 거를 고민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적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실 건데 주로 그렇게 적지 않고 그 과정에 대한 개괄과 그다음에 풀어냈던 그 플로우를 좀 적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류경남 차장님 조금 보완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말해도 괜찮습니까? 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선 인사에는 대단히 현업에서 오신 분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우려하시지 않을 정도로 현업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얘기를 왜 쓸까라는 생각을 한번 쓰고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단어를 써야 될까? 내가 아직 얼굴은 보지 않은 상황에서 서류만 내는데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을 시킬 거며 그 다음 단계에서 보고 싶게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넓게 쓰는 게 좋은지 아주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은지를 아마 궁금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인사 전체에 대해서 내가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사 내에 채용 직무에 관련돼서 대단히 열심히 써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판단이 되셨나요?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일단 2가지 질문을 제가 한 방에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이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 지원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가지가 조금 간단한 질문이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스펙이 블라인드 처리된 후에 검토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거에 이어서 정말 자기소개서를 전체 내용을 다 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 키를 류경남 차장님, 싫으세요? 예. 일단은 자기소개서는 실제로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재하실 때 자격증 이런 거 쓰시잖아요. 수상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런 것만 보이고요. 여러분들의 이름, 저희 사진도 안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자기소개서의 전체 내용을 다 읽냐? 다 읽습니다. 단, 너무 가끔 이제 성의가 없으신 분들이 실제 저런 사람이 있어라고 하시는데 실제 성의 없게 쓰신 분들의 자기소개서가 좀 있습니다. 단순히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던가 혹은 회사의 이름을 잘못 기재하셔서 낸 자기소개서라던가
혹은 뭔가 이것은 자기소개서일까라는 식의 어떤 자기의 어떤 공부한 내용들, 거의 논문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조금 저희가 의도했던 방향과 다르게 제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수많은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읽고 또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외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담으신 내용들을 다 읽기 위해 거의 얼마나 동원이 되죠? 거의 전사의 모든 인사 인원들이 다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2주 동안 자기의 일을 다 제쳐두고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읽기 위해 방에 갇혀서 초콜릿만 넣어드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읽고 계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최선을 다해 쓰신 내용들을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여기저기에 카피 페이스트 하는 수준의 그런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조금 더 고민하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서류로 만나기 위해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돌발 질문. 네.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아까 앞선 말씀에서 지원자의 그 희망 분야를 되게 중요시해서 뽑는다고 하셨는데 그 채용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원자의 희망 지원 분야랑 인적성으로 나온 결과가 다를 때 어떤 것을 중요시해서 뽑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달라질 경우 그 지원자를 불합격하는지 아니면은 뽑아서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네 류경남 차장님이 대답해 주시죠. 뭐 네.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하세요. 네. 예. 우선은 여러분이 1지망, 2지망 봤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 입장에서는, 채용팀의 입장에서는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사원이, 지원자가 있을 경우, 그 다음 단계에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부문 전환해서 합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실제 사례가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한테 합격 통보가 나갈 때,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부문 전환해서 합격을 했습니다를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분야에서 면접을 보게 돼요.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인적성 검사라는 툴을 통해서 나온 결과고 실제 면접 단계에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지망, 2지망을 선택하는 저희 생각도 여러분들을 최대한 놓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거고 배치 단계에서도 1지망, 2지망 썼던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이제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빠르게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조금 저희는 밤새 질의응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열정과 이런 막 초롱초롱함에 조금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많은 질문들을 받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정말 나는 이 질문 꼭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주지? 라는 거 혹시 정말 딱 한 분만 있으신가요? 저희가 뭐 잘... 네, 있으셨네요. 네. 저는 실제 현직자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현대자동차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저는 류경남 차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생각하시기에 현대자동차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제가 이제 다른 회사에서 채용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정말 저 개인적인 답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될까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우리가 도입하는 자폐어나 이런 H 채용 설명이나 대단히 많이 공수는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가깝게 다가서려고 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에서 하는 것들을 보고 나서 학생들한테 뭔가 더 도움되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채용 문화를 선도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대단히 많이 들어요. 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있다는 게 저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 거죠. 도전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대자동차를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채용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물론 저희가 채용 홍보 활동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대단히 많은 지원자가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는 여러분 지원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많이 주고 같이 소통할까 이런 노력은 계속 할 거고요. 예,
그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시간, 지금 장장 3시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 속에서 이제 우리 H채용 설명회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긴 시간 저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남은 과정 동안 또 즐겁고 행복하고 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채용 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